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 세종 시기 수많은 남자들을 유혹해서 장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발칙한 그녀 유감동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감동은 오늘날로 치면 명예 서울시장쯤에 해당이 되는 거만성 유기수의 딸로 명문 사대부 집안의 규수였습니다. 유감동은 평강 형감 최준기에게 시집을 갔는데 두 사람은 집안에서 맺어준 정략 결혼을 한 사이다 보니 부부의 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준기가 무안군수로 나갔을 때 유감동도 함께 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감동이 한양 나들이를 하러 올라가는 길에 김여달이라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김여달은 무례배였습니다. 아름다운 유감동을 본 김여달은 그녀에게 흑심을 품게 되었고 포교 행세를 하면서 살인범 조사를 해야 한다며 유감동을 강제로 끌어내어 강간을 하게 됩니다. 사대부의 아내가 정절을 잃었다. 이 조선시대에는 엄청난 사건으로 정절을 잃었다는 것만으로 자결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죠. 하지만 유감동은 자결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강간한 김여달을 문득문득 떠올리며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략 결혼한 남편과는 부부의 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이 김여달에게 마음이 끌렸던 겁니다. 그런데 김여달 역시 이 유감동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무안군수의 부인, 그러니까 사대부의 부인이니까 그녀를 겁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던 유감동을 잊지 못해 그녀를 찾아 무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동안 문득문득 김여달을 생각하고 있었던 유감동,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김여달이 반가웠고 남편 몰래 김여달을 만나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무안에 머물 수는 없는 법, 김여달은 곧 한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김여달을 잊을 수 없었던 유감동은 병을 핑계로 한양으로 올라가 김여달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또 뜨겁게 정을 통하게 되는데요. 유감동은 이때부터 양반의 속박을 벗어 던지고 자유부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지 김여달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유감동은 김여달이 집을 비울 때면 다른 남자들을 찾아 나섰고 또 남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했지요. 먼저 수정장 장지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요. 수정장은 수정을 캐거나 수정으로 공예품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장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장지가 그대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신분도 고귀한 것 같은데 무얼 하는 여인이요? 라고 물었는데 유감동은 고귀한 신분이기는요, 나는 창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양반집, 그러니까 사대부집 부인이다 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나는 남자를 유혹하는 창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녀와 정을 통한 수정장 장지가 그녀에게 또 다른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은세공업을 하는 이성, 그리고 안장을 만드는 일을 하는 안자장 최문수 역시 이 아름다운 유감동과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녀에 대한 소문은 장안에 파다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유감동은 이렇게 처음에는 신분이 낮은 공인들과 정을 통했는데 그녀의 미모와 행실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서 사대부들도 그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의정을 지낸 정탁이 유감동의 미모를 보고 반해 그녀를 첩으로 삼게 되죠. 하지만 유감동은 정탁 한 사람만 보고 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유감동은 정탁의 조카인 정효문을 유혹해서 정을 통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탁이 너의 미색을 보고 내가 첩으로 들였건만 너는 음행이 있는 여인이로구나 하며 유감동을 쫓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유감동은 정탁에게 매여 사는 삶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죠. 자신의 남편 최준기의 매부인 이효량과도 정을 통했고 조선 최고의 명제상 황희정승의 아들 황치신도 유감동과 정을 통하게 됩니다. 황치신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도둑질을 해서 아버지 명예에 먹칠을 한 사건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유감동은 한양과 해주 등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남자들과 정을 통했고 그녀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많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음행에 대한 소문은 사헌부에 들어갔고 결국 유감동은 사헌부에 체포되기에 이르죠. 세종은 자대원 김자에게 도대체 유감동이란 여인이 누구냐? 그녀와 음행을 한 자가 한둘이 아니라는데 사실이냐? 하고 물어보는데요. 김자는 유감동의 남편은 현감 최준기입니다. 그녀와 음행을 한 남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런 사대부가의 여인이 한 남자와 간음을 해도 대죄인데 어찌 여러 남자와 간음을 한단 말인가? 사헌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세종이 직접 유감동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조정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유감동과 관련된 조정과 지방 관리들이 사헌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온 장안에는 유감동과 간음을 한 남자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그녀와 간음한 남자들이 수백 명은 된다더라 라는 뜬소문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여달, 이승, 황치신, 전수생, 이동 등이 불려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은 여러 달 동안 유감동을 집을 찾아가서 정을 통하긴 했지만 유감동이 자신을 창기라고 했기 때문에 사대부의 부인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유감동을 강간했던 김여달은 형장을 맞자 자신이 유감동을 강간했고 그 뒤 거느렸다라고 실토를 하게 되죠. 유감동 역시 형장을 맞으며 그간 간음했던 남자들의 이름을 말해야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남자들의 이름이 나왔기에 형장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조정 최고위직 벼슬인 영의정을 지낸 이부터 천민인 공인에 이르기까지 다 말하기도 벅찰 만큼 많은 수십 명의 이름들이 거론되죠. 세종 9년 9월 16일 사헌부가 세종에게 올린 보고에는 유감동의 음란 행위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유감동과 간통한 전유성, 유진자, 김유진, 이효래, 이수동, 송복리, 안희 등은 이 여자의 지나온 내력을 살피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간통하고 욕심을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이자성은 비록 간통하진 않았으나 간통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황치신은 지나가는 이 여자를 불러 간통을 했는데 후에는 지나온 내력을 알면서도 계속 간통을 했습니다. 변상동은 이승이 첩으로 정해 거느리고 살 때 유감동을 몰래 훔쳐 간통을 했으니 그 마음과 행실이 불초할 뿐 아니라 여러 달 간통을 했으니 어찌 이 여자의 지나온 내력을 몰랐겠습니까? 이승과 이도는 사정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간통을 하면서 유감동의 아버지의 집까지 드나들었으니 그 뻔뻔스러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오활로는 지나온 내력도 모르는 여자를 관하로 끌어들여 간통을 했고 관청의 물건을 팔거나 주기도 했습니다. 전수생도 여러 달 동안 간통을 했으니 그가 이 여자의 사정을 안 것은 확실합니다. 이효량은 처남의 처와 간통을 했으니 이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권격은 고모부인 이효래가 일찍이 간통한 것을 알면서도 또 여러 차례 이 여인과 간통했습니다. 김여달은 길 가는 유감동을 만나자 순찰을 한다고 위협을 해서 간통하고 음탕한 욕심을 내어 남편 최준기의 집까지 왕래하며 거리 낄 것 없이 간통하다가 마침내 유감동을 거느리고 도망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받은 세종은 이 여자를 더 이상 추국할 필요가 없다. 이미 간통한 남자가 십수명이 나타났고 또 재상도 끼어 있으므로 일의 사연은 다 알려졌으니 이것을 가지고 죄를 정해도 될 것이다. 다시 더 추국을 한다 해도 이 여자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사헌부는 간통한 자 중에서 관리들은 직위 해제하고 잡아다 국문을 해야 합니다 하고 세종에게 아뢰었는데 세종은 정효문과 이호랑은 직위 해제하지 말고 일단 잡아오기만 해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김종서가
정효문은 그의 숙부 정탁이 간통한 것을 알고도 고의로 유감동을 범했으니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입니다. 이효량은 최중기의 매부이면서 간통을 했으니 이 두 사람의 행실은 짐승과도 같으니 추궁하여 다스리소서 하고 간언을 했는데 세종은 이 말 역시 듣지 않죠. 이 나란 일을 하는 수많은 공직자와 양반이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 이 사건을 더 키우면 나라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공직자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낳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세종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장령들 불러서 추가로 나타난 이 유감동의 간부 중에서 이 여자의 근간을 알면서 간통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면령이 내려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나 또 비록 사면령이 내려진 후에 간통을 했다 하더라도 근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논지하지 말라라는 명을 합니다. 세종 7년 극심한 가뭄이 들자 형벌을 너무 많이 내려서 원통한 자들이 생겨 그들의 탄식 때문에 가뭄이 든 것은 아닌가 하여 세종이 전국에 사면령을 내렸는데 이 유감동 사건에도 그 사면령을 적용해서 사면령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말라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유감동 사건 연루자의 이 체벌 대상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죠. 사원부에서는 유감동과 음행을 한 남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보고를 올립니다. 황치시는 남편이 없는 여자와 눈이 맞아 간통을 한 것이니 곤장 80대를 쳐야 할 것이며 이승은 임지에 거느리고 가서 영을 여겼으니 태형 50대를 칠 것이며 오한노는 관리로서 창기에게 유숙했으니 곤장 60대, 관청의 물건을 팔았으니 태형 40대, 관청의 물건을 훔쳐 유감동에게 건넸으니 곤장 80대를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한로는 뇌물죄와 횡령죄가 더해져서 그대로라면 180대를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외 다른 남자들에게도 곤장 80대, 60대 등등의 형을 내려야 한다라는 보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처벌에 대한 보고를 올렸는데요. 유감동이 정탁에 첩이되었을 때 조카 정효문은 큰아버지의 아내와 간통을 했으니 차명에 처하고 유감동과 간통한 최중기의 매부 이효량은 곤장 100대를 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는 사면령이 내려지기 전에 범해진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세종의 명대로 대사면령이 내려지기 전의 죄인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겁니다. 한편 유감동이 사면령 이후 이승에 첩이 되었는데 이때는 사면령 이후의 일이니까 이때 유감동과 간통을 한 이 변상동은 곤장 90대를 쳐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 주장을 하죠. 그리고 사면령을 내린 이후에 다시 유감동과 간통을 한 이들을 가려서 곤장 60대, 80대, 태형 40대 등등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유감동에 대한 처벌에 대한 보고도 올리는데요. 유감동이 최중기와 같이 살 때 밤에 남편과 잠을 자다가도 소변을 본다는 핑계로 김여달에게 도망을 했습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죄를 저질렀고 또 거짓으로 창기라고 하면서 서울과 외방을 다니며 밤낮으로 음란한 짓을 한 것이니 그 추악함이 비할 데 없으니 크게 징계하여 교수형에 처해 뒷사람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판결의 시간. 김여달은 간통죄만 적용이 되어서 곤장 80대를 선고받았고 유감동의 아버지 유기수는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제목으로 태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유감동과 간통을 한 나머지 많은 이들은 사면령이 내려져서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사원부에서 유감동을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세종은 유감동을 교수형에 처하지 않고 먼 변방으로 유배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감동을 유배 보내면서 장안을 시끄럽게 했던 유감동 사건은 막을 내렸는데 세종 15년, 그러니까 1433년 12월 4일 지방으로 유배 갔던 유감동이 그곳에서도 수많은 남자들과 정을 통한다는 더러운 소문이 퍼져가고 있다면서 사원부는 임금께서 유감동을 너그럽게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났고
또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음행 사건을 보다 단호하게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간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음행으로 나라를 혼란케 하는 어리가와 그녀와 간통을 한 간부의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죠. 자, 그럼 어리가는 또 누구일까요? 어리가는 병조 참판 이춘생의 딸이고 별시위 이진문의 아내였으니 양반가의 여인이었던 것인데 세종 15년 11월 25일 이 어리가와 간통한 이이산이 의금부에 하옥되게 된 겁니다. 이 이이산도 종칠품 부사정으로 있는 무인이었죠. 의금부에서 이 이이산과 어리가를 문초하다가 이 어리가가 이이산 외에 또 다른 남자와 간통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어리가와 또 간통을 한 남자는 어리가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비첩소생의 허파회라는 남자였죠. 그리고 신문 중에 이이산의 친척인 문사가 어리가의 여동생이면서 정거효의 아내를 유혹하려고 그 집을 계속 드나들었다라는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사원부는 이 유감동처럼 너그럽게 유배를 보내면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나서 이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세종은 극형은 너무한 것 같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종 15년 12월 8일 사관원이 다시 세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전일에 어리가 이이산, 허파이 등을 사형에 처해서 뒷사람을 경계하기를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시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남녀 사이에는 큰 욕심이 있는 것이니 엄중하게 금하고 방지하지 않으면 요사하고 음란한 무리들이 어찌 경계하겠습니까? 태종께서는 음란 행실을 일삼는 자들을 큰 죄로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동이나 금동, 연생, 동자 같은 무리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만약 어리가의 죄를 관대한 법으로 처리하신다면 뒷날 방자한 행위를 하는 자가 끝도 없이 나올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음행을 한 유감동 등을 관대하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음행을 하는 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니 이 어리가 일행을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사헌부 사관원에 이 빗발치는 상소가 올라왔는데 세종은 그럼에도 이들을 엄벌하지 않습니다. 어리가 사건을 엄벌에 처하자고 하는데 궁궐에서도 강상을 어지럽힌 일들이 많았다. 그게 법이 엄중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냐? 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어리가가 조정관리의 아내라고 해서 엄벌에 처한다면 앞으로 관리의 아내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단 말인가? 자, 이렇게 어리가와 그녀와 음행을 한 남자들은 외방으로 유배에 보내지고 이 사건도 마무리됩니다. 성종 시기 교형에 처해졌던 어우동과 비교를 해본다면 사뭇 다른 처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세종 시기 조선을 뒤흔들었던 유감동 스캔들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시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